이제 세상이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시대에서 모두가 VR 기기를 쥐고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메타버스를 이해하기에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지난해 메타버스란 용어가 정말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메타버스 3.0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메타버스의 이야기들을 모두 압축해서 넣은 이문서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사기나 허구, 그냥 뭔가 돈 띄워서 팔아먹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로 들릴 수가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메타버스는 일종의 그런 겁니다. 메타버스가 어려운 게 아니고 가장 쉬운 거는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화면이에요.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자녀를 가지고 계신 어머님들은 아실 텐데 초등학생 우리 자녀들이 가장 하루 동안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카카오톡 프사 배경화면을 꾸미는 일이에요. 프로필 사진은 우리가 그냥 올리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프로필 사진만 올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조금 신경 쓰면 위에 배경화면 무슨 뭘 할까 정도 생각하는 건데 이 친구들은 여기에 이제 내 MBTI도 걸어놓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걸 꾸미기 위한 작업들을 정말 심혈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싸이월드가 떠오르죠. 요즘에 뭐 MBC에서도 토토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이월드를 막 다시 한번 이렇게 소환하던데 싸이월드에서 우리가 옛날에 그 2D 공간에서 이 미니룸을 나만의 공간을 꾸미는데 도토리를 써서 꾸미고 그 다음에 이 노래를 그 당시에 뭐 도토리 5개로 노래를 넣고 이런 활동들을 다 했는데 이것 자체가 그냥 메타버스입니다. 가상 공간에다가 뭔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을 꾸미고 나를 표현하는 일, 그것 자체로 메타버스고요. 그러면 3D 세상만 메타버스냐? 그것도 아니에요. 2D도 메타버스입니다. 이를테면 부동산 회사 직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부동산 유니콘 기업을 바라보고 있고 이미 유니콘 기업이죠. 근데 직방 같은 곳들은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막 심해질 때 그때 무슨 일을 벌였냐면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지 않고 올 재택근무를 했어요.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 미국의 스타트업이 만든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 자체가 2D예요. 근데 게임 같은 화면에 내 캐릭터, 나의 아바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걸어다니면 상대방의 캐릭터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말풍선이 싹 뜹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3D만 있는 것도 아니고 2D도 메타버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은 이 말하는 메타버스는 뭐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빅테크들은 사실 딱 한마디로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플랫폼들을 이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NC소프트 같은 회사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집행검, 리니지 게임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집행검이란 아이템이 있어요. 검입니다. 이 검을 가상화폐, 요즘 암호화폐고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이죠. 이 플랫폼에서 쓰는 암호화폐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 암호화폐로 집행검을 삽니다. 집행검을 하나 산 다음에 한 10,000원이 남았어요. 이제 이걸로 집에 가는 길에 이마트에서 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폐 코인 그 NC소프트의 코인으로 장 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몇 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또 가는 길이에요. 이제 장 본 다음에 이제 편의점 앞에서 소세지랑 계란까지도 또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편의점, 그 다음에 마트, 게임, 이게 다 떨어진 개별의 플랫폼인데 이 개별의 플랫폼들이 서로 기술적으로 연결돼야 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가상화폐든 그가 쓸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쓸 수 있지만 각각의 화폐가 모든 공간에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MS나 모두가 원하는 게 그런 범용 플랫폼을 꿈꾸는 거예요. 서로 모든 걸 이어버릴 수 있는 플랫폼, 그런 게 이제 다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처음에 그냥 우리 푸사 배경화면도 메타버스, 싸이월드도 메타버스, 이것도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플랫폼들이
뭐 VR 기기나 만든다고 하는데 VR 기기도 메타버스 기기. 그냥 이 모든 상황을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를 용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메타가 메타가 초월한다는 뜻이고 버스가 유니버스라는 뜻이니까 메타버스는 현실을 초월한 어떤 가상의 어떤 공간, 현실과는 맞닿아 있지만 이 현실과 그냥 동떨어져 있는 어떤 특정한 세계, 이런 걸 우리가 지칭할 그 표현이 필요했고 메타버스를 한 건데요. 여기다 하나 더 보태면, 아니 그래서 그러면 가상 어쩌고 그 뭐 하니까 그래서 사기 같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살짝만 틀면 돼요. 뭐냐면 메타버스라는 세계,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VR 기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개 돌렸을 때 그 화면이 내 눈앞에 있어야 되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지금 발달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총합이 메타버스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거의 총 집합체를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이상향, 이데아라고 얘기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그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미래냐, 미래가 맞냐라는 거는 저는 단언컨대 미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여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 정말 이거에 대한 감각 정도, 내가 직접 메타버스에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하는 회사가 어딘지, 그리고 메타버스가 뭔지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메타버스 3.0을 낸 이유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얼마 전에 MS가 자신들의 이제 실적 발표에서 블리자드를 83조 원 현금성 자산으로 인수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메타버스는 인터넷 다음이다 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리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작년 말에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메타버스의 시대는 오고 있다가 아니고 이미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그냥 괜히 선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페이스북은 이미 준비를, 이제 메타버스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고 메타버스 준비가 끝났다라고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대략 35억 명의 유저를 가지고 있는 게 페이스북이에요. 왜냐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그다음에 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전체 표본을 살펴보면 전 세계 거의 30-40%가 페이스북의 공간에서 뭔가를 활동하는데, 이미 페이스북 직원들은 오큘러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VR 플랫폼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고 있죠. 전원 재택근무 체제고요. 물론 회사에 나온 사람들이 덜어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미 시대가 온 것은 당연하고 준비가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겁니다. 유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라고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기술적인 발전도도 되게 많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페이스북, 지금 메타의 메타버스 총괄 임원이 비사에 샤라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VR 기기가 1000만 대가 팔리는 때가 오면, 누적 1000만 대가 팔리면, 그러면 이제 세상이 바뀔 거다. 매직 넘버를 주신 거예요. 1000만 대. 근데 외국 컨설팅 기관들, 스타티스타 이런 데들이 분석을 뭐라고 했냐, 2023년에 1000만 대가 달성할 거라고 봐요. 그쵸? 2023년.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페이스북이 만든 그 2014년에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이 VR 기기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했고, VR 기기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했고, 관련된 게임들도 엄청나게 내놨어요. 이것들을 다 하면서 고도화를 시킨 건데, 실제로 VR 시장의 한 70% 이상은 페이스북이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000만 대가 매직 넘버가 달성한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시대에서 모두가 VR 기기를 쥐고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이미, 그러면 장벽이 그런 콘텐츠나 기기의 발전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격이 싸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시리즈의 최신 버전들이 30만 원대예요. 일각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올해 말에 애플이 새로운 AR 글라스를 내놓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때를 겨냥해서 올해 페이스북이 그 VR 기기의 가격을 10만 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10만 원대면 모두가 하나씩 들고 있을 법 하잖아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 전 세계에 이 기기를 흩뿌리겠다는 거죠. 메타버스의 시대가 어떻게 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가장 첫 번째가 기기들이 보급이 돼야 됩니다. 2007년에 우리가 모바일 혁명이라고 하는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모바일의 시대가 갑자기 오게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면서 갑작스럽게 모바일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기기가 우리 일상에 먼저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VR 기기가 좀 너무 어색한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애플이 올해 말에 무슨 모델을 내놔도 애플을 사는 충성 고객이 전 세계에 아이폰이 지금 누적 판매가 20억 대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애플이 만약에 AR 글라스를 내놓는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새 순식간에 갑자기 메타버스의 시대가 훅 올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단언컨대 어떤 책보다 최신의 데이터들을 많이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vs 카카오를 재밌게 읽으신 분들이 또 있으시다면, 누구보다 그 현장 기자로서 메타버스라는 주제에 관련된 현업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만난 다음에 엑기스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 가장 이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의 관련 사람들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누구보다 잘 포착했다라는 것에서는 자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그걸 다 떠나서 저는 여러 이 영상을 보시거나 책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메타버스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제로 아직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큼 붐업이 안 돼 있긴 합니다. 이들 기업이 주도하는 거랑 별개로 사람들에게는 붐업이 안 돼 있어요. 물론 로블록스 플랫폼 쓰는 사람들 많죠. 하지만 메타버스 막 이렇진 않아요. 한국이 워낙 빠르고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근데 메타버스만 안 하고 있지 VR, AR 얘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도는 전 세계가 동일하게 많죠. 심지어 이런 미국 같은 그 기술을 주도하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많고, 그런 관점에서도 미래에서 바뀌어가는 세상의 흐름,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의 미래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들 다 하고 계신다면 바뀌는 세상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최소한의 감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3.0이 그런 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